네, 공시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타케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롯데케미칼이 준비가 돼 있네요.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또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고 현재 주가도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이번에 10% 돌파라는 내용도 잡혔는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롯데케미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프라인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언택트에 대한 수혜주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장 용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택트,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 직접 못 가거나 이럴 때 포장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송, 배달도 이제 언택트 기업으로 분류하듯이 롯데케미칼도 일부분은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을 떠받치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쨌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반적인 공장 가동률이 이제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 또 다른 문제는 하나는 그 올해 3월달에 있었던 대산 단지에 있었던 롯데케미칼의 이제 공장에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던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재로 말미암아서 롯데케미칼이 이제 1년 내내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백신도 나오고 전반적인 대산 단지에 있던 공장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에 대한 주가가 이제 상승 기조에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1,11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만 보면은 최종적인 결과인 지분율만 본다면 8.73%에서 10.01%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국민연금이 좀 오류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이 오류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케미칼은 이제 그 당연히 케미칼이라는 이름이 알 수 있듯이 석유화 기업이고 동시에 또한 롯데 첨단 소재라는 이제 계열사를 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이제 화학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롯데케미칼의 악재가 이제 해소되면서 하나대투의 이제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 주가가 이제 계속 내려갔다가 현재는 이제 가장 최저점인 PER이 0.4배수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PBR 0.3배수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PER 역시 5배수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보다 300%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하이투자증권 하나대투에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하이투자증권은 35만 원, 하나대투는 4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갖다가 추세를 본다면 롯데케미칼의 이제 주가 상승의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국민연금의 지분 투자한 내역을 이제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제 공시한 내역을 보면 이제 936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래일은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또 공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는 거래 금액은 178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겼습니다. 오류가 생긴 건 뭐냐면은 거래 날짜는 11월 3일이 먼저인데 공시는 늦게 했고 거래 일자는 11월 10일인데 공시는 그 중간엔 11월 17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사에도 이제 오류를 갖다가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11월 17일 날 이제 기사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롯데케미칼 지분을 10.1%까지 확대했다. 이런 공시입니다. 이 기사는 오류가 아니고 왜냐면 그렇게 공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제 당연히 5에서 10% 사이에 이제 지분을 취득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대주주로 관리하지만 10%가 넘으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관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지분은 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이렇게 공시를 했기 때문에 기사도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이제 지분을 취득을 했을 때는 이제 9.8%였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그 공시 날짜는 이제 어제 공시한 것입니다. 거래일은 11월 3일, 11일인데 공시일은 그보다는 엇갈려서 12월 1일, 11월 17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니 딱 한 번만 보면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11월 17일 날 발생한 공시와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이 10% 넘게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오는데 다시 12월 1일 날 공시를 보면은 지분이 다시 9%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보름 만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다 일부 팔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투자가들 혼란을 줄 수 있고 시장에도 롯데케미칼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무슨 악재를 발견한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민연금이 일으킨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 다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언제나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국민연금 지분을 취득을 하면은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주식과 지분을 취득한 후에 주식 수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취득한 후의 숫자랑 나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간에 또 한 번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 누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가 전체의 부를 증식시키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출범한 기관인데 이런 오기를 갖다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이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롯데케미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국민연금 특히 거래한 날짜와 공시일자 순서가 엇갈렸다는 오류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